작년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총기 K13.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자 방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제식 총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군사 강국에서 관심을 보내며 뜨거운 화제의 무기로 급부상했는데요. K1 기관단총, K2 소총이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명품이었던 반면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널리 퍼진 지금 차세대 기관단총으로 주목받으며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특수부대에서 K13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와 180도 달라진 K 총기의 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공항에서 국내 최대 방산박람회 아덱스 2023이 열렸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카이 등 국내 내로라 하는 대형 방산 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참가했었죠. 그런데 이런 대형 방산 기업 부스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SNT모티브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한 학생들부터 국내외 해외 관계자들까지 SNT모티브 부스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푹 빠져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무기는 바로 SNT모티브의 신형 총기 STC-1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이었습니다. 지난 10월 K13이라는 제식명을 받은 이 총기는 지난 40년 동안 제식 기관단총으로 사용되어 온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독자 기술로 개발된 국산 기관단총입니다. 재원을 살펴보자면 중량은 3kg으로 K1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체 길이는 750mm에서 810mm로 개머리판을 접은 K1보다는 길지만 K2보다는 훨씬 짧아 근접 전투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은 K2와 동일한 5.56-45mm 나토 표준 구경을 채택했으나 작동 방식으로는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인 K2와 달리 현대 소총의 대세인 쇼트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를 통해 분당 700발의 연사 속도를 유지하며 더 낮은 반동과 가벼운 무게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0m였던 K1보다 100m 늘어나 400m가 되었고 총열 덮개에는 엠낙 레일을 사용해 후레쉬,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다양한 부수 장비를 달 수 있어 특수부대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총기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총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UDT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HK416에 준하는 AR 타입의 K1 후속 모델을 군 당국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SNT모티브에서도 자체적인 총 개발에 들어가던 시점이라 요구 사항에 맞춰 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K13을 개발하면서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이 바로 무게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기능을 넣기 위해선 기관단총 무게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늘어나면 작전 수행에 부담이 되고 총기 트렌드가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무게를 함부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첨단 장비에 걸맞게 여러 기능을 몸체에 넣는 것은 물론 무게도 전 모델과 다르게 더 가벼워야 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받은 것이죠. 언뜻 불가능해 보였던 이 미션은 개발자들의 셀 수 없는 노력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혹독한 시험 평가를 거치고 여러 디자인 변경이 진행된 덕에 다행히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고 전투 적합용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총기를 만들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K13의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K13은 기본적으로 11.5인치의 총열이 설치되어 있지만 14.5인치로 총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총열을 바꿀 수 있게 디자인한 모델을 보면서 한국 개발자들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총열 교체가 가능하게 설계했죠. 이를 통해 하나의 총기로 여러 작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특수부대를 상대로 첫 납품에 들어간 K13은 총 1710점이 납품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K13은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K13 기관단총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이죠. 중동과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군 관계자들도 한국 신형 기관단총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며 SNT모티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K13 기관단총 이전에도 한국군이 개발한 K 시리즈 모델을 고평가하는 움직임이 서양 군인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특히 미군에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그 가벼움과 파괴력에 감탄했죠.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변변치 않은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기관단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게 보급된 대한민국의 첫 기관단총은 바로 M3.
총의 생김새가 윤활유의 일종인 그리스를 주입하는 기구와 비슷하다며 그리스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총이었죠. 하지만 M3는 한계가 명확한 총기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사업을 통해 기관단총을 수입했지만 워낙 오래된 총이기에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윽고 그 자리를 M16 소총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전투를 상정해야 할 특수부대에서 운용하기에 M16은 너무 큰 소총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요구에 의해 1976년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부산조병창을 통해 신형 기관단총이자 최초의 국산 총기 개발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고 자원 역시 부족했기에 한국에서 가장 쉽게 보급이 가능한 5.56mm 탄을 이용하는 K1 기관단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단 당시 주어진 수단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 차관 덕분에 K1은 기관단총에 사용되는 탄약보다 큰 라이플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파괴력은 올라가고 기관단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특수부대에서 기관단총의 저지력에 불만을 가지고 기관단총 대신 M4와 같은 단축 형돌격 소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혼자서 시대를 앞서간 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첫 시제품 이후 현장에 배포된 K1은 특수부대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바로 사격 시 소음과 섬광이 너무 심해 사격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ADD에서는 곧바로 K1을 전량 회수 조치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해 단점을 보완한 K1A 모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렇게 탄생한 K1A는 뛰어난 성능으로 대한민국의 제식 기관단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K1의 성능은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 기적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죠. 미국이나 유럽의 이름난 총기 메이커가 아니었기에 서방권에서는 인지도가 약했지만 뛰어난 성능과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총기가 부담스러웠던 해외 국가에서 K1A의 가치를 알아보고 수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피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주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특수부대용 기관단총으로 K1A를 구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국에서 K1을 운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의 나라 미국에는 K1이 민수용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이때 흘러들어간 K1 기관단총이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명성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군 내부에서도 K1은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는 총기인데요. 전 세계 모든 분쟁 상황에 투입되는 미 해병대에서도 K1에 대해 미군 소총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미 해병대는 테러 작전을 제압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제압부대를 파견, 이들을 제압하고 총기를 분석하는 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K1A 기관단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었다고 합니다. 정규군에 수출된 K1을 반군 단체에서 노획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동 국가의 베스트셀러인 AK-47만큼이나 많은 K1을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실제로 이 K1A 기관단총을 실험해본 결과 기관단총을 뛰어넘는 파괴력과 뛰어난 만듦새로 미 특수부대 사이에서 인상적인 무기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동맹국으로서 미군이 한국 총기를 체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가 설한지 훈련을 할 때 미 해병대는 K1, K2를 비롯해 국산 소총들을 체험하는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K1A가 미국 소총과 정말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총기 무게가 생각 이상으로 가벼워 보조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큼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이후 미군에서 한국 총의 위력과 성능에 대해 미군이 진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미 특수전 요원이 한국산 K1A 기관단총을 이용해 사격하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브렉에 있는 특수전 교육센터에서 미국 특수부대 요원이 K1A 기관단총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한국산 기관단총이 훈련에 사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격을 실시한 미 특수부대원들도 K1에 대해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총기라고 평가했었죠. 한국이 뛰어난 총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기에 미국이 신형 K13 기관단총에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한국 무기는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13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주목을 받으며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대 뒤에서 땀을 흘린 기술자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은 외국 기업들의 외면 속에서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이들의 노력이 지금에서야 빛을 본 것이죠. 전차나 자주포, 전함,
전투기 등 첨단 군사 장비들뿐만 아니라 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총기 기술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진정한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가기를 기원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